자, 시청자 여러분, 네, 우리 제가 신 변호사님 모신 김에 그냥 5부까지 지금 스트레이트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K 주식시장에서 예. K 주식을 가지고 살아남기 그런 큰 주제이기도 하고, 네, 또 가뜩이나 요즘은 또 이제 초인플레 시대이다 보니까 예. 더 좀 바짝 또 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예. 말씀도 지난 시간에 해주셨는데 예. 이번 마지막 5부에는 예. 진짜 이제 말 그대로 지난번 이제 한국 증시 K 증시에서 살아남으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고 예. 뭐 어떤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건지 이런 얘기들을 한번 나눠볼 텐데요. 예, 아까 지난 시간에 미국에서는 합병이 안 되면 큰일 나니까 예. 더 주주들을 규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노력을 하는 예. 그 이해 당사자들의 어떤 움직임이 있었다. 이제 그런 게 말씀하셨는데 한국은 그 반대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예. 제가 이제 최근에 일몰일가, 예. 일몰이가 예.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예. 지배주주가 거래하는 거래소하고 네. 지배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가 거래하는 거래소 시장이 따로 있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뭐 말이 되냐 이게 지금 그런 시장이 어떻게 이렇게 예. 계속 유지되고 굴러갈 수가 있느냐. 너무나 오랫동안 예. 뭐 이렇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문제 의식도 안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같은 주식인데 두 개의 가격이 있다. 예. 지배주주의 주식은 예. 비싸고 예. 비싸게 프리미엄을 갖고 팔리고 우리가 그런 사례를 자주 보잖아요. 지금도. 아니 자주 보는 게 아니라 100% 경영권 프리미엄이 오가잖아요. 이게 그리고 경영권 프리미엄도 적게 오가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오가요. 그게 더블 스코어. 예, 적어도 두 배 해도 그냥 뭐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사실 남양역 같으면 이제 시총만큼 됐는데 그게 굉장히 부족해서 실제로는 이게 그거 했는데도 이제 너무나 이제 적은 금액이어서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줬는데도 부족하다. 실제로 그렇죠. 이게 땅 하나만 팔아도 거기 본사 부지만 팔아도 뭐 그쯤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뭐 어떻게 홍원식 회장님도 좀 실수를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많이 경영 프리미엄을 받으셔야 되는데 원래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수,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일반 주주 거래소 시장으로 기준을 삼는 거고. 뭐 당연히 거래되는 거는 그거고 여러분들이 뭐 사고 파는 것도 다 마찬가지. 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2부 리그에서 매매하고 있다. 1부 리그가 아니라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를 하루빨리 좀 이제 좀 정상화 시켜야 된다. 좀 그렇죠. 다른 나라처럼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뭐 남양유업 뭐 사례도 말씀해 주셨고 뭐 광주 신세계 사례 얼마 전에 나왔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지누스 현대백화점 그룹이 또 지누스인가 인수하면서 또 여기도 이제 몽땅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만 받고 이제 이렇게 경영권을 넘기신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뭐 한샘도 얼마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냥 뭐 대부분의 거래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실한 기업이라든가 문제가 있는 기업이 뭐 이런 좀 약간 좀 조금 좀 깨름직한 거래를 한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게 하나같이 다 이렇게 우량한 기업들 아니에요. 이런 우량한 기업들에 우량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투자를 했고 투기가 아니라 장기 투자를 하려고 마음 먹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 주주로서 살고 있는데 힘들게 오늘 갑자기 이런 거래를 해가지고 너무 허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죠. 뭐 대표적으로 뭐 그렇죠. 의무공개 매수 제도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뭐 그냥 전혀 보호가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뭐 이게 좀 웃긴 일이지만은 우리 선진국 중에 우리나라만 없어요. 중국도 있어요. 의무공개 매수가 중국도 있어요? 중국 본토? 홍콩 말고? 중국도 있어요. 나름은 다 어느 정도 제도를 갖춰주고 있는데 세상에 그냥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으니까. 중국도 있구나 이거. 아구야 이거 갑자기 띵하네요 또. 중국은 상속세 증여세도 없고 나름은 그냥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 뭐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자본시장이 괜찮아지고 자본이 모이고 그 자꾸 큰 기업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냥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사실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죠 당연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까 이제 의무공개 매수제도 말씀하셨고 예. 이것도 사실은 이제 대선 때도 한참 이슈가 됐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사실 이것도. 예, 뭐 그것도 뭐 도입하겠다고 공약에는 나와 있는데 뭐 맞아요. 될지 안 될지는 뭐 두고 봐야지 알 수 있는 거고 이게. 이게 안 되면 진짜 1부 리그, 2부 리그가 따로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사실. 뭐 아니 이게 자기들 세계에서는 상식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좀 뭐 약간 좀 너무 어리둥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긴 하네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또 없는 게 상식이어서 그렇긴 하지만. 참 그렇습니다. 네. 참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사는 게 네. 사는 게 주주로서 사는 게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피곤한 일이다라는 느낌을 안 가질 수가 없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지배주주께서 예. 자신들 지분만 프리미엄 100% 받고 파는 일이 이제 돌발하는 일이 반복돼 가지고 예. 최근에 지난번에 이제 상법 개정안 발의하신 유영우 의원실에서 예. 어떤 또 법안 입법을 이제 발의를 했냐면 법안을 개정안을 발의했냐면요. 예. 주요 주주 주식 대량 매도 신고서를 공시하도록 하자. 예. 그러니까 이제 전체 발행 주식의 1% 이상인가요? 팔려고 하면 예. 1% 이상 주식을 3개월 기간 안에 예. 주요 주주가 팔려고 할 경우에 이런 대량 매도 신고서를 공시하자. 그래서 3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매도하도록 하자. 공시하고 나서 알리고 나서 매도해라 이렇게 이제 바꾸겠다. 예, 이거는 뭐 국무공개 매수랑은 뭐 좀 다른 얘기인데 어쨌건 간에 이게 시장가가 높을 때 이제 뭐 대주주가 뭐 매도를 시장에서 이제 하는 경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뭐 그런. 그리고 이제 이런 게 공시가 되면 이제 일반 주주들도 그래? 저 지배주주가 좀 많이 파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참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미리 알 수 있으니까. 뭐 지배주주가 회사는 좋다고 하면서 본인은 이제 파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뭐 어떤 게 진실이겠습니까? 그냥 뭐 시장에서 시장이 정보를 공평하게 주주들에게 그냥 배포가 되는 그런 시장이 좋은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좋은 뭐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게 없으니까 이제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황당한 거를 자꾸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제 레벨업 하시는 거죠.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 나는 광주 신세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광주 신세계에 주주로 있다는 거는 최대 주주와 나는 같이 이제 동반자로서 가는 거다. 그 이사회와 같이. 근데 갑자기 이제 최대 주주만 쏙 빠져버리고. 그게 이제 과거에부터 이제 합병하지 않을까 뭐 하는 뭐 그 정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사실 광주 신세계 같은 경우는. 근데 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네요. 예. 이게 합병은 이게 그 프리미엄을 사실 비지배주주한테 다 나눠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인수를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인수를 하면은 의무공개 매수 제도가 없는 한에서 인수를 하면은 이게 그 경고 프리미엄 오로지 독차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병과 인수가 어떤 제도 자체가 뭐 중립적이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네.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지배주주들도 사실은 주식을 팔아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당연히 경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사전에 좀 공시를 해서 좀 알리고 충격을 최소화하고 그래야지 이제 비지배주주들도 그 정보를 안 상태에서 더 계속 보유할 건지 아니면 엑시트를 할 건지 뭐 판단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 그냥 기존 보유하는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건 뭐 새로 그런 것들 정보를 모른 채 뭐 사시는 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비싼 가격에 지금 막 가뜩이나 대주주도 팔 정도로 높은 가격에 그런 경우면은 뭐 어느 정도 공정한 시장 차원에서 뭐 보호가 될 수는 있겠죠. 네, 자 이제 거의 이제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네. 저 오늘 되게 재밌네요. 아, 그래요?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늘 이게 좋은 컨텐츠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여기 많은 분들이 보셔야 될 텐데. 네, 네. 우리 이제 김보겸 씨가 널리 알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시겠죠. 자 마지막 이제 이 부제는
그때 이제 지난 시간에 예. 중력이 10배인 예. 네, 개왕성 뭐 이런 개왕성에 있는 한국 증시에서 예. K 증시, 예. K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기. 예. 중력이 미국의 10배로 10배에 이른다. 막 누르는 거죠. 막 위에서 막 이렇게 중력이.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주가가 낮은 게 오히려 좋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네. 좀 어렵죠. 이게 제 가치를 평가받기가. 제가 예. 대한민국에서 가장 친기업적인 유튜브로서 예. 상속 증여세율을 예. 절반으로 이제 예. 탁 치자. 네. 이것 때문에 예. 짓눌리는 주식이 한두 개냐. 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저 변호사님은 어떤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설득력 있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거는 부자 감세야 막 이제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부자 증세를 해도 시원찮은 판에 부자 감세야 막 이럴 것 같은데. 예. 그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실제로 뭐 이제 상당히 평등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 뭐 북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상속증여세가 아예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중국도 상속증여세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상속증여세는 그 원래는 법인세 내고 다 소득세 내고 받은 자산에서 또 그냥 상속증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상속증여세까지 하면은 실질적으로 뭐 국가가 다 이제 몰두해 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궁극적으로. 예, 궁극적으로는 이걸 회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그리고 이게 세계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해요. 60%를 하니까 최고예요, 최고. 예. 아니 뭐 물론 이제 이게 어떤 우리 인간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제 뭐 부자고 뭐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뭐 60% 떼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게 너무 심한 거. 피하고 싶죠. 당연히 안 내고 싶죠.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뭐 상속증여 세를 어떻게 하면 쫓겨낼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은 이게 어떻게 이게 국가 경쟁력도 그렇고 전반적인 사회 차원에서 이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이게 자본시장도 많이 왜곡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 말씀 들으니까 저 그런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뭐냐면 지배주주나 대주주 그다음에 대주주가 임명한 이사분들은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은 상속증여세를 적게 낼까? 예. 그러려고 있는 거고 변호사나 회계사들 다 그러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상장사니까 시가로 낸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시가가 올라가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예. 근데 말씀드린 대로 500만 삼성전자 주주 1,380만 K주식 주주들은 주가가 올라야 되는 거고. 그것도 모른 채 이제 투자를 한 거죠. 주가 오르는 당연히 이제 이해관계가 같은 줄 알고. 근데 이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다르죠. 그러니까 대주주 및 이사회와 일반 주주 이해관계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정반대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데 겉으로는 우리는 동반자예요. 우리는 같은 주주예요. 이러고 있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런 그 난센스,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계속 붙들어 줄 거냐 이런 생각이 좀. 그렇죠. 그 문제가 있죠. 이거를 근데 뭐 해결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이제 점점 많이 알아가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그 1,400만 그 유권자 개미와 500만 삼성전자 주주와 지배주주가 이해관계가 같은 방향으로 정비가 돼야죠, 사실은. 그건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도 물론 이제 뭐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대주주가 있긴 있겠죠. 당연히 일어납니다. 사람 이게 많은 이게 사실 뭐 상속증여나 뭐 상속증여는 이제 무상양도고 그냥 매매는 이제 유상양도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보통 이제 양도소득세 정도까지는 뭐 이제 감축하는 게 맞지 않느냐 논리적으로 그게 조세 중립적으로 맞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좀 있어요. 물론 이제 아예 없는 것도 그냥 뭐 하나의 방법이긴 하고요. 근데 그런 상황까지 가더라도 뭐 20몇 %까지 뭐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걸 뭐 회피하려고 하는 시도야 있죠. 근데 어떤 이제 정도의 문제가 지금 60%랑 이게 이거 뭐 차원이 다르잖아. 이거는 이게 사실 대주주도 뭐 이제 사실 이재용 부회장도 이제 감옥도 갔다 오고 많은 이제 재벌 기업 총수분들이 이런 거 하다가 그냥 다 한 번씩 감옥 갔다 오시잖아요. 근데 누가 감옥 가고 싶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런 법안이나 이런 제도의 변화가 정말 친기업적이라는 거야 이게. 그래. 너무 친기업적이잖아. 그렇죠. 이게 친기업적인 이게 그거죠. 친기업적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이게 다 좋아요. 이게. 기업을 하시는 예비 창업자들한테도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이게. 상속증여세 그리고 그렇게 많지도 않을걸요. 금액이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우리 보겸 씨도 알잖아요. 전체 국세의 2%야 2%. 그러니까요. 우리가 2%에 지금 막 핏대 세우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2% 때문에. 이게 얼마나 뭐 이게 낭비예요. 사회적인 낭비고 이게. 그러면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스터디를 계속 연구를 하시니까 저도 이제 그 하다가 조금 이제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근데 이제 이게 정치권에서도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뭐 그런 문제잖아요. 이게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 상속증여세를 절반으로 깎자 이 얘기는. 그럼 이제 일각에서는 이거는 부자 감자야 막 이렇게 막 이제 막 이데올로기적으로 막 선명하게 막 이제 공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그 보완책으로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상장사 상속증여세는 100% 시가니까 공정 가격을 좀 이 상속증여세에 좀 대입하면 어떠냐. 차라리 그렇게 하든지 진짜 뭐 진짜 걷고 싶으면은 시가로 하지 말던지 이거 왜 시가로 해가지고 고통을 줍니까? 아니면 진짜로 왜 나에게 나는 그냥 착한 주주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나요? 아니 아까 그 비상장사 그 합병 비율 정하듯이 자산가치 수익가치 가정평균 하든지 뭐 아니면 아예 차라리 그냥 공정한 가액을 하면은 그 뭐 소송에서 다투면서 그냥 계속 뭐 그 판례들도 쌓여가고 이제 가치평가 방법이 계속 발전할 거 아니에요? 상속 증여 하는. 근데 이거 뭐 어쩌자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 시가로 정해놓으면 이게 60% 걷는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그럼 뭐 거들려면 제대로 걷든지. 그렇죠. 장부가의 한 20% 10% 수준의 60%를 내는 거죠. 사실 실제로는 그러니까 비율로는 되게 많은데 야 이렇게 큰 기업을 이 돈밖에 안 내고 뭐 상속하는 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뭐 이게 또 이런저런 또 공제도 많고 그죠? 그래서 절대적인 금액으로 보면은 또 비율은 많은데 이제 절대적인 금액으로 보면은 야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아주 그 코믹한 상황이다. 그래서 친기업적인 방향으로 상속증여세도. 근데 그렇게 하다가 자꾸 감옥 가고 자기들도 레퓨테이션 리스크가 있으니까. 진짜라니까요 이게. 진짜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 세금 무서워가지고 절세하려다가 감옥 가는 일이 자꾸만 앞으로도 재발되는 게 좋은 나라예요? 절대 아니죠. 이거는 정말 막아야 될 그런 일은 피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굳이 뭐. 아니 기업가만큼 사회에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 어디가 있어요 사실은. 뭐 나름은 진짜 리스크를 지고 본인들도 투자를 하는 건데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거를 더 장려해야지 우리 기업가 정신이 더 살아나고 우리나라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참. 저는 그래서 진짜 좀 향후 아까 그 382조의 382조의 3 상법 그거 개정도 상당히 필요하지만 필요하고 근데 진짜 이 부분도 정말 우리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 또 대한민국은 또 이제 그 지배주주가 다 있잖아요. 또 미국과 달리 그런 거 특수 상황 감안하면 상속증여세는 좀 많이 내리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좀 절실하게 저는 좀 들더라고요 저는. 맞습니다. 그냥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냥 뭐 이게 주주들이 원하는 바가 그건데 이게 이상하게 뭐 어떤 이데올로기 1차원적인 생각 뭐 이게 이걸로다가 이게 자꾸 막히는 것 같긴 한데요.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그렇게 해서 기업이 더 커지면은 그 사이에서 뭐 나오는 뭐 양도세라든지 뭐 거래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수에는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리고 배당 같은 거 막 더 많이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굳이 세금을 때문에 낮춰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배당 가면 또 소득세도 거기서 거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리고 기업을 오히려 뭐 이익을 적게 내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냥 빼돌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는 오히려 뭐 상속증여세를 줄여서 줬고 빼돌려서 이익을 받으니까 좋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그런 이게 그 과정에서 각종 비경제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거래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경제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상속증여세를 줄이면 굳이 그런 시도가 아무래도 덜해지겠죠. 네. 예,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은 있겠지. 박멸되지는 않겠지만. 당연히 그냥 어느 사회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지금 뭐 이게 기업하시는 분들끼리 모이면 맨날 다 상속증여세 얘기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그래도 상속증여세 저거 그냥 뭐 한 20 몇 % 되는 거 아끼려고 저런 짓 하는 사람은 좀 이제 좀 이상한 사람. 이게 뭐 요런 분위기가 되어야지 이게 바뀌는 거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걷는 법인세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아마 이게 어쩌면. 상속증여세는 전체 2%밖에 안 된다라는 예. 거를 좀 우리 이제 국회의원들 여당 야당 좌파 우파 가리지 않고 그다음에 500만 삼성전자 유권자 개미 1380만 K주식 유권자 개미 분들이 진짜 좀 냉정하게 좀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뭐 정치인들도 많이 하실 거고 이제 주식 투자를 이렇게 판사 검사 뭐 이런 분들도 많이 하실 거니까 아마 그 중에서 포함되어 있을 거니까 좀 공부하셨으면 되게 좋겠네요. 자, 특수 상황이 어느 나라보다 자주 돌발하는 한국에서 한국 증시 K 증시에서 해자를 한국식으로 잘 파는 방법이 우리 저 변호사님은 많이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 한번 좀 이슈로 잡아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진짜? 해자를 팔 수 있는 방법 이게 사실 뭐 이게 흔히 우리들이 그냥 가치 투자할 때 해자는 어떤 기업의 그 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의미하기는 해요. 그냥 도저히 이제 침투할 수 없는 그런 걸 얘기하긴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게 우리나라 이게 상황 자체를 좀 이용을 하자고요. 그냥 뭐 많이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는 건 사실이니까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 기업들을 발굴이 아니라 그냥 이게 보면 이게 주워 담기가 너무나 편하고 이게 그렇잖아요. 그냥 뭐 이게 구성을 하려면은 뭐 그렇잖아요. 몇백 종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몇백 종목이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막 편하게 그냥 기업들을 발굴할 수 있는 시장이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되도록이면 이제 기업을 믿지 말고 이게 분산을 잘 하시고 그리고 뭐 이게 종목도 분산할 뿐더러 이제 시간도 넉넉하게 이제 들여가면서 이제 분산을 이렇게 쭉 하면은 그냥 기업들이 좀 좋은 게 하여튼 그래 이걸 위해서 기업이 많은 자산을 기업 내부에 유보를 하다 보니까 안 망해요 잘. 특히 가치주들이 잘 안 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부채도 낮고 그냥 뭐 워낙 자산들이 많아가지고 이 안 망하는 게 얼마나 이게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안 망하면 절대 안 망하는데 사실 뭐 폐업하면 훨씬 더 주주들한테 돌려줄 게 많다고 하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막 상폐하니까 스스로 상폐하면은 이제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또 상폐를 하면은 또 대주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상속증여세를 더 많이 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또 의외로 또 상장 폐지는 또 잘 안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막 그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해서 이게 나름대로는 어떻게 보면 하방이 좀 상폐도 잘 안 되지 망하지도 잘 않지 이런 측면에서는 이게 그리고 아무리 늘려도 이게 너무 심하게 이제 주가가 싸면은 이게 좀 덜 이게 금이 또 덜 빠지는 경향성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신만의 그냥 막 노하우를 개척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기가 막힌 상황일 수도 있어요. 게다가 우리나라 기업 거버넌스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개선이 되면은 뭐 거기서도 이익을 취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 말씀이 참 다행이에요. 저는 이제 막 이렇게 우울한 얘기로 이렇게 마무리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뭐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기회를 잡을 거는 좀 잡아서 잘 좀 나의 미래에 나의 계좌에 좀 활용을 하자. 재테크에 활용하자. 투자에 활용하자.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가치 투자가 뭐 성공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실제 돈 많이 버신 분들 보면은 그렇게 버셨잖아요. 대체로는. 그게 다 통하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잘 수 있어요. 자, 마지막 화면은 제가 4월 20일에 이제 서점에 깔리는 특수상황 투자라는 책을 지금 띄워놓고 있는데
대한민국 주린 여러분들, 그다음에 투자하시는 1,200만, 500만, 500만 삼성전자, 1,380만 K 주식 주주, 그 중에서 내국인 주주로 추정되는 한 1,200만 정도의 어떤 주주분들이 이 책을 꼭 읽으면서 특수 상황에서 뭐 이거를 꼭 부담스럽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위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잘 어떻게 보면 역이용하거나 잘 활용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 1950년대에 나온 이 책이 2022년에 대한민국 투자 우리 유권자 개미들에게 뭔가 대단한 그 정말 그 해법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냥 근데 그런 상황 자체가 있다는 거, 어떤 그런 투자의 카테고리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하면 보이거든요. 사실 되게 사람이 되게 웃기는 게, 그리고 또 가까이서 보면 희극적이에요. 그냥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뭐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심혜서 변호사님, 그다음에 이 저자와 함께한 우리 시간은 좀 2시간 가까이 했네요.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보겸 기자가 곧 생일이라는데 오늘 생일 모임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몰라. 주인공이 지금 늦게 가고 있어요 지금. 죄송해요. 이게 계속 지금 2시간인 줄 몰랐어요. 계속 연락이 오고 있잖아요. 지금 빨리 오라고 막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